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유행이죠. 미식으로 대표되는 게 뭡니까? 미식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잡으면 이게 미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즘에 이게 돼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성재 모수에서 말하는 좀 다이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닝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저기 가는 것이 미식이냐? 저기 가는 곳이 미식이 아니고요. 미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중에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어떤 우리 또 예전에 고정조 잘 있는 그 전통 국악 이런 거, 국악에도 민요나 이런 거 말고 종묘제각 같은 거 있습니다. 예. 또 뭐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미식과 같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고전 높은 수준의 음악이라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흑백 요리사에서 어,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을 한 게 요즘 그때는 백종원이고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뭐랄까? 그 여러분이 평상시 즐기는 그런 겁니다. 뭐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음식들. 그게 흑백이잖아, 흑백. 백이라고 하는 거, 그나마, 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성재, 이런 거, 대표된 미식들, 그런 거 다이닝 하는 그런 사람들. 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음식. 이게 그냥 하나의 그런 흐름을 잡아낸 건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개념으로 식사하세요? 밥 먹을 때 어떤 개념으로 밥 드세요? 어떤 개념으로 식사하세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세요. 그렇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대충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되지. 이거저거 똑같은 거야.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이런 사람들. 음, 그런 경우가 어떤 미시의 개념에서는 저희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영양분 채우는 거, 아니면 배만 채우면 되고, 에너지원만 되면 된다는 거. 그 중에서 고기 좀 먹으면 좋고, 삼겹살 한 구워 먹자. 삼겹살 구워 먹고, 김치 구워 얹어 먹고, 마늘 얹어 먹고 하면 맛있다. 냄새, 향기 이런 거 먹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고, 그냥 먹고, 칼국수. 맛있네. 그래서 MSG가 꼭 들어가줘야 되고 다시다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고 정말로 조개로 끓여가지고 이런 육수 나면 우리가 말해 슴슴하고 간간하면 맛없다잖아요. 그래서 밀면을 좋아하는 거고 평양냉면이 아무리 해도 딱 매니아층만 생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이닝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닝 저는 자주 다니는 편이지만 항상 하는 그거 피드나 이런 거 아직은 요즘 좀 적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그거 먹으면 배가 차나? 아, 배가 차지 당연히. 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 거기서 배가 안 차면 다니겠어요? 배 다 찹니다. 기본적으로 다 찹니다. 배 작은 사람은 다 먹도 못 합니다. 끝까지. 음식이 역할이 뭘까요?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거로 끝입니까? 그러면 요리를 안 해 먹어도 됩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몸이 안 좋고 하면 뭔가 진하고 좋은 걸 먹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음식을 찾을까요? 바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배를 채우고 간단하게 내 영양분만 공급하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진짜. 동물들이 그다지 잘 안 가리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사실 골라 먹습니다.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 특히 수사자 같은 경우는 수사자가 보통 사냥 잘 안 하잖아요. 간연하고 뒤에 가면 대세만 관망하고 있다가 암사자들 사냥하면 제일 먼저 와서 1분으로 식사합니다. 수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간, 그리고 심장 이런 내장류들입니다. 특히 간은 개가 다 먹어요. 거의 다. 간, 심장, 피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대장 말고 소장 안에 들어있는 거. 소화가 반쯤된 그런 풀들. 그걸 먹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다리살 이런 거는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먹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낮은 애들이 살코기 먹어요.
걔들 맛을 알거든요. 아, 어느 게 더 좋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먹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의식이고 생각이거든요. 의식이고 생각인데 이 의식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배만 채우면 된다.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되는 거죠. 아, 영양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다 그냥 달걀 하나 넣으면 되는 거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서 김치까지 먹는 겁니다. 나트륨은 과다되고, 입은 자극적으로 만들고, 내가 자극을 원하고 나에게는 그냥 어쨌든 육체적 감각적 자극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아니 밥 먹는 거 하나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고 뭘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삽니까?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나는 세상에도 뭔가 가지려고 더 노력하잖아요. 못 가지는 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더 어렵게 사는 겁니다. 사주 보러 오는 분들의 90%가요.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와요. 웃기죠?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횡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꿈을 이루어줄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이룰 수 없는 건 못 이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면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음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의 생각을 해야 돼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삼겹살 먹다가 오늘 돈이 있으니까 소고기를 먹어봐야 돼. 그게 아니고 소고기가 어떻게 만드는 이 소고기 맛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숯불에 굽어가지고 반 좀 태워가지고 막 참기름만 찍어가지고 막 마늘 싸먹고 상품 싸먹고 가잖아요. 그럼 소주 마시고 몇만 원짜리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그래 먹고 있다니까요. 상추 왜 싸먹어요? 마늘 왜 넣어 먹어요? 김치 왜 싸먹어요? 생각하고 싸먹냐고요. 그러니까 맛있다가 어떤 맛이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맛,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원하냐고요. 여러분들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니즈가 뭐냐고요. 그냥 자극만 있으면 됩니까? 감각적 자극만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감각만 채워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물론주의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과 차이점이 뭘까요?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명품백 사고 여자분들 대부분 돈이 많으면 명품백 사고 명품만 데려가면 제일 좋아하니까 명품을 즐겨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저 살면서 여성이 이거 싫어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사주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런 사람 이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싫어하구나. 여자치고는 정말 학문 이런 이거 있잖아요. 정말 여기에 클래식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클래식 그리고 학문적인 정신 야 어지간 남자도 못한 이런 거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기가 어떤 뭔가를 꾸준히 추구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삶도 절제하고 자기 생활, 직업 다 절제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제 야, 저런 사람 참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예. 결혼 안 하는 이유도 그거죠. 결혼이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그 생각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존경스럽다. 명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이 확고한 거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사실은 명품의 가치는 허영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저는 제가 다룰 주제를 이미 적어 놓거든요. 사실은 해놨어요. 명품의 가치는 허영이다. 비슷한 말 하더라고요.
명품에 그걸 왜 제가 사야 할까요? 어떤 가치가 있나요? 디자인이 좋은가요? 아니면 실용성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는 누구다 알리고 싶은 건가요? 세 번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루이비통 들래, 샤넬 들려면 이러면 다 샤넬 고를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뭐 MGM하고 샤넬하고 둘 중에 어느 거 사줄까 하면 MGM 사달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시계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이란 겁니다. 명품이 나쁘다 좋다. 그거로 접근하지 마세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거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식, 다이닝, 가스트로미. 거기는요,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 쌓아오는 지혜, 지식, 지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이닝에서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 가격이 왜 높으냐. 그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음식에 적용되는 요리사가 그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법들,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를 키워내고, 어디서 뭘 잡아오고, 어디 소는 어떻게 키우고, 어떤 풀은 어떻게 키우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데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예술가 같은 창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동참해서 즐기는 겁니다. 제 뒤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지휘자가 돼서 저 음악을 만들어내서 셰프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먹고 아니면 저 음악을 감상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저 음악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 저 음악에는 무엇이 주제이고 저 음악 안에서 어떤 멜로디, 어떤 리듬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고 더운데 미면이랑 시원하게 먹자. 추운데 막 설렁탕 호떡 먹고 나가자. 소주 하나 마시면 좋고.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설렁탕 하나만 먹을 때도 생각을 하느냐. 여기는 오늘 기름을 이러네. 이곳은 나 이렇게 하면 국물 이럴 거랬네. 궁금한 물어보기도 하고. 예, 안녕하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 뭐랄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습관처럼 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이 생각하는 데 달려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 더 적용시키는 곳이 바로 어디다? 어디라고요? 바로 음식입니다. 그 중에 음식에 있어서 생각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미식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일본도 오래 전부터 그 가이세키라고 하는 거지. 핫슨 문화. 그러니까 그 교토를 중심으로 옛날 수도잖아요. 교토가. 그러니까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토에 가면 가이세키 요리즘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여기서 짧은 게 300년 된 거예요. 교토는 1000년 넘은 여관도 있잖아요. 300년 된 거예요. 300년. 음식점이. 중국 가도 있어요. 한국 같은 700년 된 데 있어요. 그런 그 가이세키 요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그 유명한 3대 요리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나머지는 100년인데 이런 100년, 200년은 많아요. 그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계속 또 발전을 시켜 나왔잖아요. 그래서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며 당을 어떻게 내야 되며 그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보존해오고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기법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인류의 문화유산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미식을 즐긴다고 하는 바로 그런 걸 즐기는 겁니다. 옛날에 커피 믹스 커피 다 먹다가 이제는 그나마 커피숍 가면 스타벅스라도 가면 있잖아요. 뭐 과테말라, 뭐 콜롬비아 그 오리진 싱글 오리진 있는데 대부분 안 사 마시죠.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에스프레소도 안 마셔.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우나 더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무슨 뭐 프라푸치노 이상한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좀 생각을 통해서 벗어나 보시라고요. 벗어나고 올라와야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또 다른 형태로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이 또 다른 형태로 윤택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미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즐겨보시고 그냥 가서 돈만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뒤에 책 많잖아요. 그래서 저 의식하는 거 다 차봅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게 몇 년도지? 2017년도거든요. 홍콩에서 홍콩과 샹강, 아오만, 홍콩하고 마카오 미슐랭 처음인가 아마 이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미슐랭 처음 이 맞나? 얼링인가? 얼링 2007년에 미슐랭이 뭐 아시아 맨처음 들어 어쩌고저쩌고 일본 들어가고 쭉 해놨네. 2009년 맞네 2009년 처음 나왔다. 그래서 이때 이거 두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많아요. 미슐랭 그거부터가 미슐랭 스타까지 다 있거든요. 그 어지간해 다 가봤어요. 오래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거 보고 마카오는 거의 다 다녀봤어요. 왜냐면 마카오는 작거든요. 마카오는 작기 때문에 마카오 어지간한 이런 데들은 다 가본 데 어지간한 데는. 왜냐면 마카오는 작기 때문에 한 번만 가도 한 4일 가도 대수가 한 6군데 7군데 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슐랭 말고 대만에서 맨 처음 나온 건데 이것도 언제 나왔나? 이것도 오래된 건데 이것도 2009년에 이건 2009년에 나온 거예요. 2009년에 이게 뭐냐면 타이완 찬관 핑간이래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미슐랭이 대만에 들어오기 전에 대만 안에서 자기들이 대만의 탑 뭐라지? 그러니까 탑 레스토랑 미슐랭처럼 배를 준 겁니다. 자기들끼리. 공정하게 독립을 추구하고 비밀리 방문하고 미슐랭과 똑같은 거죠. 전부 다 안에 잡에다 찍어놓고 공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비밀리 탐방, 미미 탐방이라고 뭐 그래서 엄격하게 다 관리를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받았던 데가 제가 항상 가면 데리고 가는 데 있습니다. 대만 가면 데리고 디엔슈로라고 디엔슈로라고 이게 별 5개 받은 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좀 알려진 데가 있는데 요즘에 여기하고 식약산방이라고 타이베이에 가면 이제 스지란 것이 약간 산속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기 어렵고 차로 갔다 와야 되고 한 1박 2일 보통 하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게 없었죠. 2009년에 이런 거 나올 때도 아니었고 뭐 그냥 사람이 이런 데 관심 없는 거죠. 없었을 텐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단순히 비싸고 좋은 음식 먹는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farm to table이라고 하죠. 내가 농산지에서 원산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노력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어느 때 뭐를 어떻게 재배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맛이 제일 좋을 거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보관하고 요리를 해서 어떤 식의 이 재료 안에는 다양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생거로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버터와 이걸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를 소고기에 먹을 수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를 그 스칼롭 관자하고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우린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의식이 변화된 의식이 생기고 발전 의식이 여러분들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려고. 여기 가는 길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아는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는 재즈를 들으면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요. 단순히 42만 원 주고 안성대 모수로 가서 먹지 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런 거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스타에 음식 사진 잘 올라오고 동영상이 잘 올라오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음식을 보면요. 음식들을 만들어 놓거나 음식 식재료를 보면 어떤 맛이 나올게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그게 보통 제가 또 셰프들이 친한 셰프들이 많고 뭐 어지간한 한국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지내기 때문에 부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식이 이 재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알기 때문에 조리법을 보면 완성된 재료를 보고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냐 요리의 완성된 모양을 보면 맛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먹으면 내가 생각했던 맛에서 편차가 없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저건 뭐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저번에 그, 초이다스에서, 이타리 가든에서 만든 그 국수 먹었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작년이다. 이타리 가든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국수, 뭐지? 이 냉면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셰프가 손종원이라는 셰프가 잘하는 셰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 숨은 맛이 있는데. 그 내가, 이거 버섯인가 아닌데, 버섯은 아니고 우엉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다가 뭐 이런 약간 흙 같은 이런 맛이 나는데 혹시 뭐 들어가 있는 거 뭐 없냐? 내가 뭐 우엉인가 뭔가 우엉을 태우면 이런 비슷한 맛이 나는데 그리고 일본 요리에 쓰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우엉 다시 낼 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엉을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하면 쓴맛이 나는데 뭐 이럴 수 없는 예. 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룰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방식이 잘못돼서 못 이루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웃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감이 와요. 들어가는 거 먹어보면. 우엉 맛이 있거든요. 왜? 저는 그 사람이 우엉을 어떻게 썼다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엉을 그냥 끓이면 쓴맛이 나는데 구워가지고 잘 하면 이게 아주 쌉쌀한 고소한 맛이 나요. 에스프레소는 단맛이 없는데 우엉은 그게 나요. 그래서 일본 식재료에서 우엉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엉은 한번 굽든지 그냥 푹 찌든지 이런 걸 많이 쓰거든. 그 껍질 잘 깔아내야 되는데 이 껍질을 잘 쓰면 그게 나요. 예, 그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일본 요리에서 가이세케 쓰는 우엉 요리법을 알기 때문에 이걸 우엉이라고 찾아낸 거지만 다른 사람은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음식 먹는 다이닝에 들어가서 코스를 먹는 뭐 1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걸 먹는데 내가 집중해서 분석하고 생각을 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된 맛을 느껴보고 의도된 맛이 나와 내 생각과 같은지 그리고 나의 스타일과 맞는지 맞으면 점수가 좋은 거고 의도는 뭔지 알고 생각은 뭔지 알겠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재방문은 잘 없겠죠. 그죠? 왜냐면 나하고 맞는 데를 가는 거니까. 그게 궁합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싫은 겁니다. 예쁘다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요리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의도와 나의 의도가 부딪혀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음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으로 음표로 대화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궁합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 여자가 섹스만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때 궁합을 그렇게 맞추는 이유입니다. 객관적으로 궁합만 딱 맞춰놓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는 좋은 일이 생기는 짝이 바로 궁합이 잘 맞는 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궁합을 언제 봅니까? 정해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궁합을 얻어낼 수 있고 나와 요리사 사이에 이런 것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지식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미식을 즐겨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허락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절대 택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신은 여러분들께 풍요를 허락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안 택해요. 먼저
붓다가 돼야 졸업아가 됩니다. 졸업아 붓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선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접근도이면 경물 취재하고 취소선언은 접근도야라. 그다음 경물 취지 이렇게 쭉쭉 정심 수신자가 쭉 나가거든요. 수신자가 지구평천하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즉 그 지소선우 먼저 해야 될 일까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안 하죠. 뭐 몇 시간 전에도 뭐 좀 안타까운 통화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통화에서 그래서 참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운 결정들, 안타까운 상황들, 상황이나 안타까운 해석들 제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 개인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는 yes도 no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한테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뭐 있죠. 그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식은 우리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생각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코스 요리만큼 풍요로워지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미식입니다. 재즈를 듣든 클래식을 듣든 미식을 듣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임영웅이 그만 듣고 뽕짝 그만 듣고 무한도전 그런 거 그만 보고 범죄도시 영화 같은 거 그만 보고 이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 변화만 추구해 나가셔도 될 겁니다.